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재명 대법원 심리 이례적 속도전 가보겠습니다. 뭐 질문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패널분들께 이 말씀 한번 드려보죠. 공직선거법 633 원칙 다 아실 겁니다. 그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정리해야겠다 결심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희대 대법원장 원칙주의자로 유명하니까 공정한 판결 내려줄 것이다. 이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기 전에 무죄 털어주려 하는 거다. 국민도 아는 걸 너희도 왜 모르냐. 희망 고문하지 마라. 이렇게 두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법관들이 법관을 그만두고 선거직에 나가야죠.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직에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자꾸 하기 시작한다면 누구도 재판에 수긍하지 못할 것이고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누가 어떤 범죄자가 법관의 판단을 수긍하고 교도소로 끌려가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대법원에. 법리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법관은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을 뒤집고 그리고 법리를 뒤집고 판단하기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과 2심이 판결 결과가 뒤바뀌었죠. 1심에서는 유죄, 더구나 징역형 유죄. 네. 물론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사실은 사실심입니다. 사실을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 2심으로 갔을 때 사실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달라진 게 없는데 판단만 달라졌다? 이러니 사람들이 의구심을 자꾸 갖는 겁니다. 네. 이게요. 여러 사건에서 2심이 뒤집힐 때는 사실관계가 많이 뒤집힙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옛날 대구시장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네. 이래서 검찰이 홍준표 시장을 기소를 하고 그래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당시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그 이후로 무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오. 왜 바뀌었느냐 하면 2심에서 사실이 약간 뒤바뀌었어요. 홍준표 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한 사람이 네네. 말을 맞춰보니까 진술이 약간 뒤바뀐 거예요. 당시에 돈을 의원회관에서 받았다고 진술이 이루어졌는데 아니 그러면 의원회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최초 진술하고 자꾸 진술이 바뀌는 겁니다. 의원회나 환경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술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 누구한테 돈 주러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물 정치인한테 돈을 주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엘리베이터는 몇 층이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아니면 계단을 올라가야 돼 이런 것들이 정신 똑바로 박혀서 모든 사물이 정확하게 들어올 텐데 진술이 엇갈렸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판단이 바뀌어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은 사실이 바뀐 것이 없는데 판단이 바뀐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을 보고 이 사실이 바뀐 것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사실과 법리를 제대로 밝힌다면 저는 1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을 잘 판단했다면 2심도 무죄가 안 나왔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보면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걸 가지고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때린 거예요. 근데 네. 2심에서는 앞으로 골프를 친 것처럼은 빼고 사진을 조작했다는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심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게 모든 부분들이 좀 바로잡혀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의미가 없고 무죄를 때린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적용이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첫째는 대법원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뭐 대선 뭐 일단 1위가 이재명 후보인데 네. 그러면 만약에 5월 10일 후보 등록 전에 그럼 대법원에서 선고를 낸다. 네. 근데 그것이 파기 한 송이 됐다.
네. 그럼 유죄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렇게 내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선 가도에 어마어마한 변수가 되는데 네. 과연 대법원에서 그 정도의 어떤 배짱이나 깡단을 갖고 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파기환송보다는 네. 그냥 정치적 무죄로 완전히 무죄를 그냥 하기 위한 네.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상고 기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상고 기각을 해버리는 거죠. 상고 기각을 위한 속도전이다. 두 번째는요. 이게 그럼 이게 엄청나게 만약 상고 기각이 아니라 만약에 파기환송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래 조용하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대선의 변수가 될 것 같으면 지금 대법원장, 대법관도 다 탄핵할 수 있거든요. 그 탄핵한다고 지금 아주 난리 법석을 일으켜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조용해요. 그냥 상고 기각할 거야 하는 정도에서 조용하게 지금 그냥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하면은 이 탄핵을 꺼내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럼 민주당에서도 나름대로 대법원에서 이것이 상고 기각을 할 것이다 하는 네. 부분. 그래서 이재명이 어쨌든 정권에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도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그 항소심을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우리가 유죄가 났다고 해서 2심이 속도전 있게 진행됐거든요. 1심이요.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네. 근데 2심은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서 한 3개월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빨랐죠. 결국은 네. 어떻게 됐나요? 무죄 1심에서 나찬가 유죄가 유죄될 줄 알았더니 2심에서 무죄가 턱 났는데 그때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집중 심리되고 속도전이 일어날 것 같으면 막 그 항소심 재판부에 가서 찾아가서 막 항의하고 뭐 재판장도 뭐 어떻게 뭐 고등법원장 뭐 상임위원회에서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에서 보면 그 중앙지법원장 불러가지고 뭐 조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름대로 이거 뭐 조금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사진을 조작했다는 네. 정당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항소심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서 무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법원에서 굉장히 속도적으로 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재명을 위한 불리한 판결이 아니라 네. 이재명을 위한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또 탄핵 선고 때도 보면 정영식 재판관이나 뭐 조환장 우리 보수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 그나마 굉장히 뭐 이 탄핵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고 해서 뭐 4대 4로 기각될 거야 뭐 5대 3으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이 기각될 거야 뭐 이런 그 희망 고문을 줬는데 정말 이번 대법원에서도 이런 마지막 상고 기각이 나버리면 정말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 고문에서 다 쓰러지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이걸 볼 필요는 없다. 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앞으로 탄생할 뭐 이재명 정권을 위한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이런 속도전이지 결코 우리 보수에서 희망하는 것처럼 어떤 뭐 파기환송이 돼서 유죄의 취지로 나는 그런 것들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교수님은 지금 파기자판은 좀 확률이 파기자판 없다고 불가능.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파기자판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검찰이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 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면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린 누굴 믿고 이 나라를 살아가야 되나 이 말 분명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신뢰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짜 대법원까지 신뢰를 잃어버리고요.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이제 집권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거는 다 장악하게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행정, 입법, 사법 몽땅 모든 거를 이제 거의 장악하게 되는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뭐 너무너무 지금 난감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이걸 시청하시는 우리 보수 지지층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 너무 미운 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왜냐하면 탄핵도 계속되고 뭐 특검도 있고 또 예산 삭감도 하니까. 하지만 우리 보수의 차기 주자들이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벌어줬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가 한 2년 정도 원래 시간이 더 임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2년 정도 있었다면 우리가 보수의 차기 후보를 그나마 좀 육성하고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또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계속 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비호감도 크고 아니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탄핵이라는 그 선거를 치르게 됐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순간에 너무 좀 밉다. 너무 미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민주주의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위원님. 저는 대법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이건 2심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그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유권자들의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한덕수 대행이나 국민의힘과의 그 빅텐트가 정말 활성화될 것이고 그 새로운 후보는 정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임기 2, 3년에 그냥 개헌 대통령으로 난 나오겠다. 이렇게 무도한 그 민주당 세력에 맞서서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네. 개헌을 통해서 국가대개조를 하는 후보를 한번 뽑아달라.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슬로건을 갖고 나온다면 저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법원도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도 와해시키고 상권 분립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만약에 또다시 그런 자충수를 둔다면 국민이 바로 나라를 새롭게 개조해 나가는 그 길을 갈 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그 대안을 지금 모색해야 된다.